셀트리온 월요일 플러스 0.20%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4.62%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합병을 안 한다는 발표 이후 셀트리온과 제약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의 안 좋은 모습과는 달리 셀트리온은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장중 등락폭보다는 오늘은 작은 안정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십자 모양의 양봉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69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도 13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중지했던 자사주 매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2만주 매수를 하면서 이제 45,894주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마음만 먹는다면 내일 하루라도 다 살 수 있는 물량이죠. 어쨌든 상황 볼 거 없이 자사주 매입은 빨리 끝나면 좋은 것이죠. 제약은 장대 음봉을 보여주면서 낙폭이 컸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27억의 매수 우위, 기관들이 많이 팔죠. 76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진정되는 국면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요, 제약과의 합병 요거하고는 이제는 무관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사주 물량도 빠른 매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수급상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은 3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금융 투자를 제외하면 연기금도 팔았죠. 투신과 사모펀드도 매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의 매도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금융 투자의 연이틀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즉 프로그램 매수든 프로그램 매도든 프로그램 매매의 형태는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융 투자는 대부분 차익 거래를 합니다. 차익 거래는 단기적인 매매 성향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과는 무관한 매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 매매에서 중요한 것은 차익 거래보다는요, 비차익 거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주가의 방향성과는 관계가 크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비차익 개념에서의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도 강한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수급 측면도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가져나갈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진펜트라에 대한 중요한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는데요. 진펜트라의 미국 RA 적응증, 즉 미국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는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3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 FDA에서 RA 적응증에 대한 IND 승인이 났기 때문에요. RA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효성, 안전성 등을 분석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진펜트라가 기존의 IBD 시장 규모가 13조 원대였는데요. RA 시장이 39조니까 3배나 더 큰 시장이죠. 두 개 다 공략을 하면 전체적인 진펜트라의 타켓 시장은 53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적응증 확장으로 인해서 자가면역질환 시장에서 진펜트라의 경쟁력도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날 미국 FDA에 신청을 했는데 2달 만에 승인이 나온 것이죠. 진펜트라 즉 유럽에서는 램시마 SC잖아요. 유럽에서 램시마 SC는 IBD 뿐만이 아니라 RA 즉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도 이미 허가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유럽에서 램시마 SC는 현재 잘 나가고 있잖아요. EU5 국가에서 22%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RA 쪽에 허가가 나오게 되면요, 진펜트라 역시 유럽에서의 램시마 SC처럼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 규모를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RA 시장은 미국 시장이 305조니까요 약 39조 7618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미국의 IBD 시장이 약 103억 6499만 달러 13조 474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진펜트라의 타켓 시장은 현재의 IBD에서 RA까지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다 합하게 되면은
우리 돈으로 약 53조 2363억의 시장, 요 시장을 진펜트라가 앞으로 타켓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RA 적응증이 허가가 난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하나씩 적응증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진펜트라가 3대 PBM 쪽에 모두 등재가 완료가 됐잖아요. 순조롭게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진펜트라는 적응증 하나씩 침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RA 시장 규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23년에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미국에 약 39조 7,618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제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서는요. 인플릭시맙 쪽이 2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가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RA 시장 전체 39조 가운데서 인플릭시맙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24%를 봤을 때는요. 우리 돈으로 약 9조 5,428억 원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장은 진펜트라가 RA 적응증이 허가가 승인이 되게 되면요. 초기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RA 시장에서도 아달리무밥 시장 쪽을 뺏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보면 적응증별로도요. 거의 똑같이 가는 것이죠. 지금 IBD, 염증성 장질환 쪽에서도 마찬가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 시장 침투를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펜트라에 대한 임상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임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임상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 즉 RA 쪽은 이미 이제 발표가 나고 공개가 됐잖아요. 27년 중으로 임상을 마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IBD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펜트라를 초기에 투여했을 때 정맥주사제와 비교를 해서 효능과 안정성 등을 증명하는 임상 3상 시험도 현재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진펜트라는 유럽에서 렘시마 SC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렘시마 SC는 일단 정맥주사 제형을 4주 투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진펜트라를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역시 정맥주사 제형을 10주를 투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진펜트라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맥주사 제형 10주 투여 후 4주 투여 후 이 기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초기에 IBD 적응증에 대해서는 바로 투여하는 요것에 대한 임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규 환자들에 대한 부분이죠. 즉 휴미라 같은 경우는요. SC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왔을 때 휴미라는 신규 환자들한테도 투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플릭시맙 쪽에 정맥주사 제형도 초기 투여가 가능하죠. 그런데 진펜트라는 인플릭시맙 쪽의 정맥주사 제형, 즉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라, 유럽에서는 렘시마를 맞은 다음에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진펜트라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휴미라하고 경쟁해서 신규 환자들한테는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임상이 아니고요. 현재 프랑스계 의료기관하고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글로벌 3상으로 갈 가능성인데 이것은 아마도 시차를 조금 두고 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초기 투여에 대한 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요.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는 길게 먼 계획까지도 다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생각하지 말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7월 달에 주간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서 진펜트라가 상당한 속도잖아요. 7월 마지막 주에서 3.09%의 시장 점유율이 나왔잖아요. 8월, 9월, 10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방 수량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진펜트라의 매출액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시장에서의 진펜트라에 대한 올해 매출액 컨센서스는 237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요, 보수적인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방 수량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요, 높아질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소극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진펜트라를 2541억으로 전망을 하지만 내년 그리고 26년을 보시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27년 RA 시장 그리고 또한 진펜트라의 초기 투여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임상이 나오고 또 승인이 나오면서 진펜트라가 롱런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는 시장 전체를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미국의 금리나 요 기대감으로 이미 시세가 반영이 된 것이죠. 물론 시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정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소강 국면,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의 수혜주 맥락에서의 바이오 주도주 맥락군들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주도주들이 바뀌는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진통의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자체적으로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펀더멘탈 실적이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강 국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로서 보시면 컨센서스 목표 가격이 256,471원으로 또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양봉, 8월 달이 아직은 음봉의 상태지만 8월 말로 가면서 올라가게 되면 양봉이 될 수 있잖아요. 양봉의 모양, 그리고 9월 달도 양봉이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월봉상으로 이제 1단 상승, 조정, 그리고 2단 상승, 그리고 조정, 3단 상승,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길게 내다보시면서 중간중간 과정들을 생각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